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첫째, 맹지인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요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에 길 내는 방법으로서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무엇일까요? 길 없는 땅인 이 맹지라도 도로에 접하는 이 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받아서 사도 개설을 함으로써 도로를 내거나 옆에 있는 구거나 이 하천 같은 거를 불화받거나 점령 허가를 받아서 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 대해서 종전 영상에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어느 방법으로도 공로로 길 내기가 어렵다면 부득이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해서 통로를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첫째, 맹지인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요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올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여기서 어떤 공로란 무엇이냐? 공로라 하는 것은 일반인이 이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반드시 공공의 도로일 필요는 없고 개인 소유인 사도라도 널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공로로 통하는 어떤 기존의 다른 통로가 있다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통로가 있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땅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필요에 따라서 통로를 결술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통로가 있다면 단지 더 편리하다, 이쪽으로 통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기존 통로만으로는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래 이 통로를 이용하면 이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어떤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 해도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 공로의 통로로 해서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공유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공유자가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남의 땅으로 포위되지 아니했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됨으로써 공로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 그걸 양수한 사람의 토지만을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상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주의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 사용 방법을 바꾸게 되었을 때는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포위된 토지에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는 등의 법적 요건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제 소멸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기존 통로가 있어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로로 통하는 기존에 다른 어떤 통로가 있다 해도 그 남의 땅으로 포위된 토지 용도에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 이에 관한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기존 통로가
아주 협소하고 일부 또 파손 함몰되어 가지고 거의 폐도하다시피 하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석회석 운반하기에 곤란한 경우라는 판례가 있고, 또 기존 통로가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하다면 이때도 인정이 됩니다. 또 기존 통로가 한 사람이 통행해도 비껴가야 할 정도로 좁아서 토지 용도에 부적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고, 다음으로 기존 통로가 지게를 지고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오솔길에 불과해서 공장 용지 용도에 이제 부적당하다 하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또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땅으로 포위된 이 맹지 용도가 현재 건축행위나 뭐 하려는 용도 외에도 장래에 뭘 할 것이다, 뭐 건축행위를 하든지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용도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주류적 판례는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하고 다수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로 폭만 확보할 수 있으면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장래의 어떤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뭐 장래 그 토지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위 통행로 폭이 자동차 출입이 가능하고 노후된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시 건축법상 규제에 맞는 폭 6m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 통행로는 오로지 피고 소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소유자의 이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서 맹지 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할 것을 대비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이를 주의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 한도로 하는 것까지를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장래의 어떤 용도를 위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통로가 필요한 토지는 현재까지 밭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주의토지 통행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할 때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하고, 펜션 신축 같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영농을 위한 토지 사용이 아니라 펜션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의 이제 성립 요건인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로로 이용될 토지는 타인의 토지여야 합니다. 국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인 토지에도 역시 타인의 토지로 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또 통행 또는 통로 개설이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용도에 맞는 통행 또는 통로 개설이 필요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시적으로 계속 내가 앞으로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일시적 사용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순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의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서 부당하게 큰 금액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맹지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통로를 개설하는 비용은 사실 수천만 원 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앞에 통행지 소유자가 이제 통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토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손해, 특히 사용료 상당히 손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료란 것은 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맹지 소유자가 앞에 통로를 사용하면 이렇게 소액의 사용료만 주면 되는데,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통로를 개설하려면 수천이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행지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이나 이런 축조물을 설치했다. 이럴 때는 철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민법 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주는 그런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유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유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를 할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떤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통행지 소유자가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유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는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행지 소유자도 그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유토지 통행권자라고 해서 그 통로를 자기가 전적으로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주유토지 통행권으로서 이번에는 통로 개설 및 포장할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유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래를 깔거나 돌 계단을 이렇게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의 포장하는 것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 통로 개설이나 어떤 유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한편 이제 통행지 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적극적으로 통행지 소유자가 주유토지 통행권자를 위해서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는 없다. 한 점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그와 일치되는 주유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련된 규정만으로 당연히 그 남의 땅으로 포위된 맹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과 일치되는 주유토지 통행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제 내용도 어떤 참작 사유로 삼아서 어떤 맹지 소유자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피로도와 그 주유토지 소유자가 있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 형량해서 주유토지 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또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유토지 통행권자는 민법 219조 1항 후문 그리고 2항에 따라서 그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뭐냐?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입니다. 그게 이제 임대료 상당이죠. 서로 이제 합의가 되면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보상해 주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해서 이제 법원의 임료 감정 결과에 따라야 되겠죠. 다음으로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판단 기준으로서 대법원은 민법 219조가 규정하는 주유토지 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법이 이제 고려돼야 한다.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라는 구체적 사안에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 덕실, 기타 재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주유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의 통행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의 통과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정묘지 관리를 위한 통로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도보를 통해서 출입하는 정도의 폭만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판례는 기본적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폭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 1.5m나 2m 정도. 이 통행로 이 폭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농사를 위한 농지의 경우에는 1.3m 인정한 거, 1.5m 인정한 거, 1.75m 인정한 거가 있고 건축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을 또 참작해서 통행로 폭을 2m로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학업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 폭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맹지 소유자가 대형 화물 트럭의 통행이 가능한 5m 폭을 요구를 했는데 통행지 소유자는 3m가 적당하다. 5m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선 사안이었어요. 거기서 법원은 3m가 이제 적당하다고 이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외적이고 일반화되기는 무리가 있는 사례입니다. 즉 이제 통행지 소유자가 스스로 3m 폭은 인정해주는 사안인데 만약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법원이 최대한 2m 폭 정도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행로의 폭은 판례상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 사안에 맞게 법원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있지만 최근 영농기계화나 자동차 문화의 발달 등 있던 시대적인 어떤 경향에 비춰서 농지이든 대지이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최소 한도인 한 3m 정도의 폭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맹지라도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건축 허가까지 되나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자체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건축 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주겠죠.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받은 통행권 확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통행지 소유자의 동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이걸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시 시장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 또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의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한편 이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가 2m 이상의 도로에 이제 접하도록 당의 도로에 대해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의토지 통행권 이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로서는 동의에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어떤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통행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위해서 맹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만으로 건축 허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상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맹지에 길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판결을 받아도 인정되는 통행로 폭이 한 1.5m에서 2m 정도가 보통이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이제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판결만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